마이크와 스테이지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야당 명태균 특검 법사위 상정 19일 명시 국회 증인으로 부른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직접 이 명태균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강하게 또 반발을 했겠죠. 어제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수사 대상을 포함시키고 국민의힘 당사 모든 압수수색 다 가능하도록. 명태균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해소되는 것은 마땅하다.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스스로 토론을 거부하지 마시고 좀 이따가 토론회 할 때 다시 들어오도록 하세요.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고 그냥 퇴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그냥 쭉쭉 이 일사천리로 일단 땅땅땅 정청래 법사위원장하고 상정이 됐어요. 그리고 명태균 씨 증인으로 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나올 거다라는 건데 숙려기간 20일이 원래 있는데 이걸 건너 뛰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향에서 뭐라고 했냐, 속도전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욱 이 대변인님. 네. 지금 빠르다. 빠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네. 지금 어제 이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 박범계 의원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빠른 종식을 원하시는데 12.3 비상계엄이 과연 왜 발동이 됐느냐. 그중에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의 리스트, 어떤 명태균 씨의 황금폰 때문에 비상계엄이 발동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혹도 같이 빠르게 해소시켜 주는 것이 실질적인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종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란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명태균 이 특검법이 네. 통과가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어제 이제 제시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사실상 이 계엄 선언과 명태균 씨와도 결국 연계가 다 돼 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좀 들여다보자라고 좀 속도를 내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어제 이런 얘기했어요라고 소개를 하셨죠. 근데 지금 보면 명태균 씨가 19일 날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증인으로 이제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관련해서 박범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이제 19일 날 현안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좀 이 몸이 아파서 네.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명태균 씨는 적극적으로 몸만 허락하면 나오겠다는 입장인 걸로 해석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본인이 마이크를 달라. 그리고 마이크를 세울 그래요? 스테이지를 달라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안 증인으로 추진을 했고 오늘 채택을 하게 된 거죠. 네, 지금 박범계 의원의 얘기는 직접 명태균 씨를 만나고 왔죠, 박범계 의원이. 근데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명태균 씨가 마이크를 달라,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설 스테이지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나 좀 할 얘기가 있어요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또 조금 전 저희 방송 중에 명태균 씨 쪽의 이 변호인이죠.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건강이 안 좋아서 19일 날 국회에 못 나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진영 변호사님. 네. 이건 밀당이냐. 아니 마이크 잡고서 스테이지를 달라고 해서 스테이지를 만들어놨더니 나 건강 안 좋아서 못 나가겠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나오겠습니까? 지금 탄핵 절차에서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선서한 분들 보면 모릅니까? 본인이 형사 사건에 불리한 진술을 다 거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수사에 따라서 추가적인
구속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그것을 지렛대려서 나오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뒤에서 어떤 작업을 했을지 충분히 우리가 그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그 법조인들 측에서는 네. 민주당의 이른바 습관성 회유 증후군인가 아닌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있어가지고 곽상도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곽종근. 곽종근 그 특전사령관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김현태 예, 707 단장. 특임 단장을 국회로 불러서 증언하기 전에 미리 어떤 그 상황을 주고 질문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특히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서류를 주면서 여기에 공익 제보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지금도 딱 그런 어떤 행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까는 빠르다고 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어떤 그 숙려기간 뛰어넘는 것은 빠른 것이 아니고 급한 것이고 결국 그러한 것이 과속 스캔들로서 민주당에 대한 역풍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은 명태균 씨가 마이크 잡고 내가 설 스테이지를 달라라고 얘기를 한 게 고지고대로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 뒤에서 민주당이 공작을 한 거 아니겠느냐. 회유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 변호사님. 네. 명태균 씨가 마이크와 스테이지를 어쨌거나 말을 그럼 안 했는데 박범계 의원이 지원했다? 얘기했을 수도 있죠. 네. 저는 충분히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명태균 씨는 그럴 얘기도 충분히 하면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입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왔는 상태 속에서는 그분들의 어떤 그 입맛에 맞는 얘기를 충분히 했을 수도 있지만 정작 변호인과 협의를 해봤더니만 그렇게 했을 때 당신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사법적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는 조언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는 간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앞에서 간다고 말만 하고 사실상은 나올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단 변호인은 아직 건강이 안 좋아서 국회 못 갈 것 같은데요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진욱 대변인님.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19일 날 명태균 씨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들어봅시다라는 이 구상엔 좀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글쎄요,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네. 명태균 씨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이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입장문을 내요. 본인이. 냈죠. 네, 냈습니다. 첫 번째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고 거기에 공천 개입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다 담아달라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입장문을 내고요. 또 어제 두 번째 입장문을 냅니다. 거기에서 특정인을 유력 정치인을 겨냥한 듯한 그런 메시지까지 내면서 네. 내가 다 얘기할 거다. 그리고 당신들도 떳떳하다면 특검에 대해서 도입을 환영해라. 이렇게 주문을까지 해요. 그렇다면 지금 계속 국민의힘에서나 이 보수 진영에서는 명태균 씨뿐만 아니라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나오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회유하고 압박해서 뭔가 진술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주장을 자꾸 하시는데 명태균 씨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그 특검법을 환영한다라는 이 입장을 두 번이나 냈기 때문에 네. 저는 당시에 몸이 건강 상태가 허락한다면 당연히 나올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명태균 씨가 지금 수감되어 있는 그런 그 구치소에도 방문해서도 얼마든지 내용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왜 특검을 이렇게 서두르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사실상 중단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미 검찰 수사 보고서에 보면 11월 달에 발행된 보고서에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수많은 대화가 나와 있던 이런 부분들까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마당에 명태균 씨가 더 이상 뭘 숨길 것이 있겠냐. 그래서 거릴 것 없이 나와서 진술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명태균 씨는 얘기를 하고 싶을 거다. 정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 얘기가 나왔을 때
두 번에 걸쳐서 입장을 냈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좀 볼까요? 첫 번째 입장을 냈었던 게 이겁니다. 이 특검법 발의를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천 개입 뭐 이런 거 다 넣자. 그래서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다 넣자. 꼭 포함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 해당 법안이 상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올립니다. 뭐라고? 보수를 위해서 내가 다 안고 가려고 그랬는데 누구 덕에 서울시장, 대구시장에 앉은 자들이 면회는 못 올망정 내가 구속되니까 날 고소해. 재치어로 하늘은 못 속인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젠 실명은 아니지만 서울시장, 대구시장을 또 콕 집어서 넣었습니다. 이게 최진영 변호사님, 명태균 씨는 대체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연이어서 사실상 실명을 거론하면서 악담 비슷하게 약간 내놓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명태균 씨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무고하다라는 취지를 강력하게 해서 여론전을 하려고 한다는 의도가 강한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시장, 대구시장 자기 때문에 당선됐다? 거의 과대망상 수준 아닙니까?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서울시 거의 전 동네 420개 동네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오세훈 시장이 이겼습니다. 왜냐? 그때 민주당 출신 박원순 시장이 인근에 있는 여자 공무원에 대한 성추행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 지금 부산시장도 마찬가지고,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이 공천이 되면은 사실상 거의 광주처럼 당선되는 건 당연한 건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서울시장, 대구시장이 본인 때문에 당선됐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 사정, 보수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려고 했다? 저 또한 명태균 씨로부터 사실 변호를 의뢰받았고 관련되는 사건을 했던 사람으로서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 저 말씀은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실제로 지금 범죄로 해서 구속돼서 있는 피고인의 말을 민주당이 그렇게 신뢰를 합니까? 오히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윤 대통령의 말씀을 좀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따라주십시오. 네. 지금 명태균 씨 좀 구속돼 갖고 들어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 지금 대구시장, 서울시장이 본인 덕에 됐다라는 게, 만약 명태균 씨는 약간 배은망덕하다라는 취지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근데 일단 이 자체가 거의 약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굉장히 비판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관련해서 직접 언급된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홍준표 시장 SNS로 좀 계속 입장을 내놓고 있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홍 시장은 명태균 같은 사기꾼 여론 조작범이 마음대로 짓거리는 거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추가 고발까지 했는데 민주당이 그 특검법에 나보고 찬성하라고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날 넣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무고한 대가는 이건 부담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넣든 말든 마음대로 해. 하지만 책임은 져. 약간 이런 얘기로 지금 한 거죠. 오세훈 시장한테도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고 오실까요? 야권이 오늘 명태균 특검법 발의를 했는데, 명태균 씨가 이제 시장님 거론하면서 특검을 환영한다라는 우측 메시지를 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질문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일개 범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검찰에 촉구합니다. 빠른 수사를 통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전혀 무관한데 지금 자꾸 뭐 사기꾼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뭐 혼자서 지금 구속돼 있는 사기꾼이 자꾸만 뭐라고 그러네. 빨리 조사하세요. 빨리 구속했으니까 빨리 조사하세요. 이런 지금 취지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사실 극명하게 둘로 나뉘거든요. 김준욱 대변인님. 하나는 아니 어쨌거나 명태균이 괜히 집착하겠어 두 사람한테? 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명태균 씨가 저렇게 싫어하는 걸 보니까 오세훈, 홍준표 시장은 오히려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시각이 공존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개 범죄자의 입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는 범죄자의 입을 믿는 게 아닙니다. 범죄자로부터 나온 증거를 믿는 것이죠.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고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나눈 수많은 메시지들이 나왔고 그리고 명태균 씨와 함께 이 일을 도모했다고 하는 강혜경 씨로부터 수많은 증거들이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증거들을 믿는 것이지 이 명태균 씨의 입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명태균 씨의 입을 믿는 게 아니다. 다른 이 사안들이 있으니까 좀 들여다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자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어요. 사실 명태균 씨가 이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을 얘기를 할 때 더 주목되는 이유가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둘 다 여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인물들이죠. 이제 뭐 지금 탄핵 심리가 거의 뭐 막바지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바로 열리는 게 조기 대선인데 조기 대선에 나올 주자들인데 명태균 씨가 계속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직접 들어봤지만 당사자들은 또 개의치 않고 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런 느낌이죠.